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멤버 독서 과제는 공통 독서 토론에서 지난주 2회차에 우리 자연효양님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토론하거나 이렇지 못하고 전체 지금 안내만 하고 끝났습니다. 어린 왕자였죠. 어린 왕자에서 이미 제가 학습 포맷들을 한번 보여드렸었습니다. 이거 한번 띄워놓고 포맷형 과제. 네, 여기 보시면 너무 작죠? 네, 이걸로 보겠습니다. 앞으로 토론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는 토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안내를 추후로 할 겁니다. 여기는 우리가 단순한 토론 모임이 아니거든요. 우리 이제 토론, 그러니까 과제를 어떻게 내주며 토론을 어떻게 진행하며 그 과제를 어떻게 수행하게 할 거며 책을 어떻게 고르며 이런 전반적인 토론을 운영하는 것을 배우는 모임이 우리 모임이고요. 그러면서 우리도 토론의 이제 하나의 형태, 패턴을 기억해 가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초반부에 지금 우리는 계속 토론이 무엇인지, 토론을 어떻게 하는 건지, 독서모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그 운영과 관련된 것들을 지금 많이 배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현장에 가서 진행할 때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학습 포맷은 한번 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과제로 다루려고 하는 게 1단계입니다. 독서 의견 과제라고 그랬는데 이걸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 문학용 독서 의견 레포트를 제가 지금부터 쓰는 방법을 먼저 설명해 드리고요. 이걸 가지고 다음 주에는 이제 이걸 가지고 작성해서 제출하고 다르게 쓰는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독서 클럽을 운영할 때 또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는 겁니다. 방법을 배우는 것은 곧 도구를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럼 지능은 어떻게 개발되느냐? 지능은 어떤 도구를 다루면서 개발이 됩니다. 도구를 다루는 것은 곧 지능을 개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어떤 도구를 다룰수록 지능이 더 나아질까요? 도구가 복잡할수록. 예. 그래서 이미 이건 실험이 끝났습니다. 복잡한 도구를 다루는 아이들과 단순한 도구를 다루는 아이들은 지능 자체가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OECD에서 세 가지 요소를 말하죠. 도구 활용력이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지능입니다. 도구를 다루는 역량이 지능이 개발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가장 뛰어난 지능은 뭘까요? 인간의 가장 뛰어난 지능은 지금 그걸 전제로 했을 때 도구를 잘 다루는 것, 복잡한 도구를 다룰 줄 아는 것, 이것이 지능의 아주 정점에 해당되는데 그 이상의 정점이 있어요. 도구를 창조하는 것. 예, 그게 이제 인간 지성의 정점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게 뭐예요? 도구의 정점은 뭡니까? 문명이에요. 문명이 도구입니다. 도구의 총체가 문명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해냈던 수많은 것들이 다 도구죠. 그래서 이런 도구를 다루는 방법을 잘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도구에 또 알고리즘이 있죠. 순서, 절차, 방법들이 바로 그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쓰는 방법부터 한번 같이 나눌게요. 일단 문학용입니다. 문학용이니까 이쪽에 판수, 다른 건 다 하시는 건 빼겠습니다. 출판사 발행이 있고 판수는 몇 판 인쇄했느냐. 요거를 항상 책을 볼 때 체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
몇 판 몇 쇠가 이 인쇄수인데 판수니까 이거 몇 판 몇 쇠라고 쓰면 돼요. 판수하고 쇠수를 보게 되면 이 책의 가치를 보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물론 요즘에는 마케팅 때문에 많이 팔린 책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하나의 베스트를 보거나 좋은 책을 보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걸 보게 만들어주는 거죠. 예, 글의 종류는 그냥 크게 비문학이냐 문학이냐 뭐이 정도 그냥 쓰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좀 더 자세히 쓰려면 예, 비문학에서도 경제냐 경영이냐 이런 종류를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이 책 저자의 생애에 대해서 5줄내로 요약하시오. 자, 그럼 이번에는 훈련 차원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각자 저자의 생애를 쓰는데 자, 지금부터 생애를 쓰시오. 그러면 어떤 항목을 쓰면 좋겠는지 생애라는 것은 항목이 여러 가지인데 한번 여러분이 이 항목을 지금부터 적어보세요. 노트에다가. 나는 이런 항목을 쓰면 이 저자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겠다. 저자에 관한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이런 항목은 필수 항목이다. 라고 생각되는 것만 뽑아보세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 자, 지금부터 시간 한 3분 정도 드릴게요. 기준이 뭐죠? 이 저자를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한 겁니다. 저자를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항목을 보는 게 도움이 되겠냐 이 얘기예요. 자, 다 정리했나요? 한번 이 시간에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기가 각자 정리한 걸 가지고 한번 발표를, 그 정리한 것만 불러주셔야 돼요. 읽어주세요. 자, 한번 돌아가면서 해보겠습니다. 우리 구남이 선생님부터. 실제 경험 환경, 그다음에 실제 경험, 실제 업적. 업적. 네. 그러면 환경에는 가정 환경과 교육 환경이 있고, 교육 환경 또는 교육 대비하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죠? 두 번째 경험. 경험 정보. 세 번째 업적. 네. 경험에는 좋은 경험이 있겠고, 좋지 않은 경험이 있을 테고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인생관, 세계관,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될 거고, 그런 것들이 만약에 저자라고 하게 되면 쓰고자 하는 책에 녹아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거기서 이제 생각할 때 항상 이런 걸 쓰고 나면 누락된 정보가 있을까? 중복된 정보가 있을까? 팩트 오류가 있을까?
그다음에 관계 오류가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내가 해놓은 거에서는 항상 그게 이제 검증하거든요. 자, 그럼 다음 분, 우리 유재욱 원장님. 출생 연도와 지역, 네. 그다음에 전공, 직업의 변성, 이 작품들 출생 연도를 기록한다는 것은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할 수 있는 데는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저기 이제 자연 환경에 대해서 그 사람 그 작가에게 미쳤던 자연계를 전공을 통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내용을 공부했냐는지 그리고 직업의 변화를 통해서는 그 작가의 경험 상황을 추론함으로써 그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을 작품들을 하면 그 사람의 사상과 여러 가지 감정, 그리고 생각하는 바가 그 작품들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자, 그 다음 우리 김재우 원장님. 지금까지 얘기한 거좀 비슷한 거는 없죠. 생활 배경인데 생활 배경에서 저는 말년의 생활 배경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사상 유형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실존주의나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저는 일단 종교적인 거 안에서 종교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교 사상이 너무 중요하고 가족 관계가 중요하다. 네, 좋습니다. 소정. 비문학 쪽은 태생, 업적, 이력, 연구 결과 중심으로 해서 전문성 얘기를 좀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문학 쪽은 아까 쓰랬던 시대, 그냥 간단한 흐름 정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린 시절부터 아까 말씀 환경, 그래서 왜 작가가 됐는지, 그리고 작가가 된 과정, 그쪽이랑 그리고 어떤 사상을 가졌는지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네. 처음으로 이제 비문학하고 문학을 나눠서 접근했죠. 네. 김상철 좀. 저도 앞에 나온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이고 환경하게 되는 가정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시대적 상황 시대적 상황. 그다음에 제가 하는 일, 네. 직업이 그 사람을 이해하는. 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박 원장님. 네. 그러니까 생애의 어떤 출생부터 언제 언제 어디서 출생했는가, 어떻게 또 죽었는가 하나고, 또 하나는 직업과 하는 일, 세 번째는 추구한 가치와 사상,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다른 작품들, 그 다음에 가족 관계. 네. 자, 한번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걸 토대로 한번 제가 이제 우리 홈페이지북을 만들 때는 아까 학생들이 저자 분석을 하잖아요. 학생들 저자 분석할 때 그 분석 요소를 줘요. 안 그러면 애들이 할 때마다 달라. 네, 그래서 이 분석 요소는 중복 누락 없이 팩트 중심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네, 저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신상 요소라고 합니다. 신상 정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배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학습 과정인데 이걸 일반적으로 그냥 학력 정보라고 그러죠. 네. 학력 정보. 왜냐면 여기서 다 가치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여기서 어디서 뭘 배웠느냐,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배워왔느냐부터 이 전체가 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정보. 전문 정보는 직업을 포함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문성이. 그래서 좀 포괄적으로 봐서 전문 정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활동 정보.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업적 정보. 여기에 이제 조술 같은 게 들어가겠죠. 한번 정리해보면 신상 정보에는
신상 정보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 출생, 연도, 이름부터 나와야 되겠죠. 네, 이름, 출생 연도, 출생 지역, 네, 이름, 연도, 출생 지역, 그 다음에 가족 상황, 네, 이런 정도 요소가 기본적인 신상 정보에 해당되고요. 학력 정보는 가정 환경에 부모가 영향을 미치는 거 있잖아요. 부모 영향이라고 그랬죠. 부모 영향. 그 다음에 초중고 학창 시절. 학창 시절이라고 그럴게요. 학창 정보, 학력, 학교 정보. 학교 정보. 그 다음에 또 영향받은 어떤 독서 정보. 요 세 가지면 거의 다 나온 거죠. 그렇죠? 배움에 거의 많은 요소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있다면 개인적인 스승을 가지고 있었다든지 스승 정보 이렇게 하면 거의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전문 정보는 이제 직업적 전문성, 그 다음에 부가적 전문성. 네, 그러니까 생산의 핵심이 되는 전문성하고 그 외에 부가적으로 알고 있는 전문성. 활동 정보는 이 전문성하고 또 다른 겁니다. 아니면 그 전문성을 가지고 해왔던 활동 이력, 그러니까 이력서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활동 이력, 뭐 했고 무슨 포지션을 가졌고 하는 활동 이력입니다. 그 다음에 업적 정보는 이게 다죠. 여기서는 이제 저술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발명 발견 또 뭐라고? 강의를 어떻게든지 이런 요소들. 자, 이 정도 5가지면 웬만한 내용이 중복되지 않고 들어가죠. 그죠? 네. 그래서 조사를 할 때 이렇게 조사를 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이제 우리는 앞으로 여기서 독서 모임 할 때 이걸 알려주고 하면 처음 하는 사람은 뭘 써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최대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말했던 게 웬만한 거 들어갔죠? 네. 이렇게 해서 패턴화 시키는 작업이 우리가 작은 거 하나 하더라도 거기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째입니다. 이 책 저자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3줄내로 요약하시오. 자, 그러면 이걸 보고 젖을 의도라고 그러죠. 젖을 의도. 자, 젖을 의도를 어떻게 쓰면 좋겠는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나는 것을 한번 써보세요. 이거 지금 같이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그냥 말하고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젖을 의도 쓰라고 그랬어 지금. 어린 왕자 젖을 의도예요. 이렇게 하십시오. 2가지로 씁니다. 어린 왕자의 젖을 의도는 이것 때문에 썼다. 이렇게 젖을 의도를 한 문장으로 쓰시고 그리고 밑에다가 젖을 의도는 이렇게 쓴다라는 규칙 2가지로 쓰세요. 하나는 어린 왕자 젖을 의도, 생텍쥐베리의 젖을 의도. 그 다음에 젖을 의도는 이렇게 쓴다 하고 알고리즘. 네, 이렇게 2개로 나눠주세요. 이제 이거 쓰기 할 때도 이제 여러분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그냥 각자 쓰게 하는 방식이 있고 2사람씩 머리 맞대고 쓰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머리에서 찾아내야 이게 내 지식이 돼요. 자, 라이브에 있는 분도 한번 찾아서 쓴 거를 제출을 해주세요. 스카이프로.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분씩 짝지어가지고 서로 의견을 세 분씩 할까? 그쪽 세 분하고 여기 김상철 선생님하고 이쪽 세 분하고 그 세 분, 네. 그렇게 해가지고 예. 그 나눴던 의도하고 이런 걸 통일을 시키세요. 가장 적합한 걸로. 예. 여기 세 분하고 이렇게. 네. 팀 조장은 그냥 한 분이 아무튼 누구당 해야 되니까. 예. 어차피 돌아가야 돼요. 다음번 할 땐 또 돌아야 돼. 그러니까. 예. 자. 아니 어차피 또 다음번 할 때 또 돌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돌아가면서 하는 거. 네. 어린이집 저지르도 먼저 발표를 하고 그다음 저지르도 선생님과 있고요. 인간이 중에 일이 일어난다고 보고 어린아이는 실수한 문제를 이런 시간을 가지기 위해 미치겠다. 어린아이가 실수성을 얻는 것이 진정한 가치라는 것. 생각하는 알고리즘은 문학이기 때문에 시대형성하고 실체의 연결을 이어갑니다. 저는 일단 너무 어려운 거니까 여기 형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이 책을 똑같이 쓰려고 책을 쓰려면 맨 처음에 이 책이 만만하다. 소중한 것은 길들이고 관리되는 것이다. 이 부분 자신은 없어요. 그거를 알리고자 저자가 소중한 의도가. 것을 길들이고 관리되는 것이다. 관리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자신은 쓰게 되는 그런 가르치라는 이분은 살아가면서 시작부터의 중요성, 가치를 적으로 시작시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우리도 그러니까는 저자는 항상 저자는 세계의 중요성에 같이 끼우치게 직접하는 있다. 하나의 전쟁이 그다음에 목적은 근데 우리 선생님은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까지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대단하죠. 원래 얘기하고 알고리즘. 그래요. 저는 이게 말씀하셨을 때 문제가 전혀 않을 때는 돌아가자.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거기에 포커싱을 둬서 보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자신의 깨달음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을 자기의 깨달음을 깨닫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자 했다. 이게 이 사람이 이렇게 실존주의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포커싱 맞춰서 의도도 그렇게 깨달음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실행으로 옮기는 게 실행으로 옮기는 거. 놀라운 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의도를 파악했어요. 그래서 각자 그 의도 파악했어요. 이 의도와는 상관없이 꼭 우리 어린왕자 저자의 의도가 아니라 북한의 의도가 아니라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떤 의도로 위해서 이런 의도를 해석한다. 선생님 다시 한번. 시대적 환경의 방식이었잖아요. 그리고 내용의 핵심을 빨리하면 순수성을 쏟아내서 들어보니까 다 아는 것 같아요. 어차피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연관이 있는 거죠. 전쟁 시기에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실천도 중요하고 지금 채팅감도 중요하고 현실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를 잡아야 되는가는 지금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연결지어서 이 문제도 시대적 문제가 있으니까 이 책을 통해서 뭔가를 알리고 싶어서 썼겠죠. 그렇게 연관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여기 정리하면 저자 활동의 시대적 배경을 파악하는 게 하나의 요소입니다. 이거를 문학이 알고리즘 문학이라고. 아니 이게 문학과 비문학을 굳이 나누지 않았고 이게 비문학이라도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시대의 배경이 알 필요가 있어요. 알 필요가 있는데 비문학은 좀 덜 알아주세요. 그냥 연결과 중심으로 크게 쓰잖아요. 문학 비문학은 꼭 나누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그렇기 때문에 저술 의도라는 표현이랑 의도를 내가 파악법? 파악하는 저술도 파악법. 제가 이제 책임의 중에서 아까 내용을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이유를 냈다고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 유대인인데 자, 정리해 주세요. 이제 팀의 의견을 정리해 주세요. 가밤나무 제거하는 그래서 중요하다는 분위기가 보이게 하는데 정말 정리한 것은 예. 저 나름대로는 일단 아까 소수자에 대한 신뢰력, 저자의 그 신뢰를 강화하는 그래서 그 사람 분위기를 일치 시대적 모습을 파악해야 되고 실제 얘기하면서 주인공이 어떤 사고와 행동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사람이 행복과 불행이 걱정이 되는데 좋은 관계가 있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어떻게 가능해? 라고 고민을 하면서 제가 책을 세상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의 회복, 좋은 관계의 자, 얘기할게요. 저는 저술의도를 파악하는 게 어린 왕자의 기상되지 않고 멀리서 봐야 된다. 전체를 봐야 된다. 그리고 목차, 머릿말, 흠모를 가장 입장을 보고 파악해. 친구에 대한 근데 지금 어린 왕자는 문학이니까 적용이 안 되는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돌아간다는 걸 강점을 두는 순간 끝장에서는 고르는 같은 게 가능하다. 완전 정리해. 정리 발표 제가 할까요? 가운데 자, 발표자 누가 할 건지. 네. 팀에서 협의해서 어떻게 이 결론이 도출됐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앞에 팀부터 할까요? 네, 앞에 팀부터 먼저 해주세요. 이걸 통합해서 발표하기가 영상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술도는 저자는 자신의 깨달음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소중한 것, 길들인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책임감이 중요하다. 순수성이 중요하다. 이런 거를 표현하고 싶어서 했고, 이런 저자의 알고리즘, 그러니까 의도를 파악하는 툴로는 저자의 사상이나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이제 책에서의 목차, 머릿말 이런 거를 거시적으로 보는, 거시적이라고 하잖아. 이렇게 교감적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네. 뭐 보충하고 싶은 말입니다. 아니요, 스카이프를 확인하시면 스카이프에다 올렸답니다. 예. 저자는 소중한 것을 이게 통합된 게 이건가요? 아니, 통합을 아직 못했어요. 못했어요. 각자 예. 의견을만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뒤에 팀 한번 발표자. 어린 왕자를 쓰게 된 선택지대로나 이 책을 쓰게 된 분위기 여기서 우리는 그 유대인 친구인 레온을 위로하기 위해서 책을 발표하게 되었는데 그 유대인 친구가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시련을 아픔을 겪게 되어서 그 친구의
목적을 이루하기 위해서 책을 쓰게 됐는데 책을 쓰게 되면서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사람은 행복과 평화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냥 한 문장으로 딱 먼저 해주고 설명을 하세요. 한 문장으로 딱 그냥. 저자는 딱 한 문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은 뒤로 하시면 돼요. 네. 저자는 좋은 관계 속에서 평화를 이룰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친구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글을 쓰게 됐는데 배웠다. 거기까지가 끝인가요? 배웠다. 예. 성경에서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성경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문장을 완성을 안 했죠? 그래 좀 어려우시는데. 예, 어려우시는 겁니다. 키워드만 의견명 키워드만 알려주세요. 의견명 키워드는 관계,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 그리고 사막과 같은 황폐화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 좋은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된다. 좋은 관계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글을 썼다. 예, 됐습니다. 그렇게 딱 하시면 돼요. 앞으로 의도를 찾으라 그러면 한 문장을 쓸 줄 알아야 돼. 항상 한 문장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 예. 자, 그러면 일단 방법을 먼저 한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규칙을 설명할게요. 자,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의도를 쓸 때는요. 의도 쓰는 절차가 있습니다. 의도 규칙인데 자, 실제로 의도를 한번 써볼게요. 그냥 제일 먼저 1. 저자는 동사를 먼저 쓰는 거예요. 2번. 자, 1번, 2번. 이 글을 썼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인지기술이에요, 지금. 이 글을 썼다. 뭐가 궁금하세요? 네. 그렇죠. 왜 썼냐 이거죠. 의도니까. 예. 이 글은 이 책이니까. 왜 썼냐 궁금하죠? 그러면 왜 썼느냐면 뭘 알리려고. 그렇죠. 뭘 알리고 싶어서 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알리고 싶어서. 근데 뭘 알리고 싶었는지. 그럼 무엇이 궁금하죠? 이게 3이에요. 자, 4는 그럼 또 궁금함이 연결되는 거예요. 자, 무엇을 알리고 싶었을까? 이 책의 핵심이 지금 어린 왕자가 처음에 장미하고 싸우고 여행을 하게 되죠. 장미를 내팽개치고. 그리고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제 그 대상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점등을 책임지는 사람, 지도를 그리는데 그냥 중요한 것만 그리고 덜 중요한 안 그리는 사람, 그 다음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막의 이야기라든지 이야기 전체 흐름 속에서 소중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당시 전쟁 상황이었잖아요. 소중한 걸 책임 안 지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소중한 걸 책임지면 절대로 전쟁할 수 없거든. 왜 자기 국민도 죽는데. 예. 소중한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알리려고 했던 거예요. 소중한 것을 책임져야 한다. 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 했어. 이게 4번이 되겠죠. 자, 먼저 뭐가 궁금하세요? 물론 여기서 또 궁금한 거는 왜 소중한 걸 책임져야지? 이것도 있지만 여기까지는 안 가도 돼요. 그 다음 단계는 그러면 누구에게 말하고 있죠? 네? 누구? 대상. 크게. 독자가 구체적으로. 우리는 우리 말고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읽는 우리고. 전쟁을 하고 그렇지.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 기득권자. 그렇지. 그걸 좀 더 포괄적으로 하면 소유를 위해 사는 사람들. 뭔가를 막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 있잖아. 그 아파트에서 막 귀중한 걸 안 보고 돈만 보고 소유를 위해서 장부에다가 기록할 때 뭐 그런 거. 그 사람들 다 그 얘기예요. 다.
소유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소유를 위해서. 여기서 이제 표현은 다 욕심 부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써도 되죠. 뭐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니까 구체적으로. 그렇지만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뭐예요? 너무 구체적이 돼버린 거예요. 전쟁 일으키는 사람 말고도 많잖아. 예. 그렇죠. 그 위에 상위 개념은 욕심 부리는 사람들이야. 욕심이 뭐를 갖기 위해서니까 그건 비슷하죠. 욕심하고 소유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소유를 위해 남을 해치는 거죠. 그렇죠? 소유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면 더 큰 개념이고 좀 더 아래 개념은 남을 해치는 사람들이죠. 소유를 위해 남을 해친다. 그냥 위에 사는 사람들. 예. 우리가 지난번에 주제를 이미 벌써 예. 알았어요. 네.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 전에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한 것은 내 옆에 소중한 깨달았다를 많이 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돌아갔다라고 예. 얘기하는 예. 내가 깨달은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중요하다는 것을 예. 실천 조차가 예. 돼서 예. 그럼 의도도 예. 여기 의도가 지금 여기에요. 책임진다라는 게 지금 돌아가는 걸 다 포함하는 큰 개념이에요. 책임진다는 게 뭐하러 저 장녀한테 돌아가잖아요.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가요? 책임진다 했을 때 예. 여기서 5번이 예. 소유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 된다. 사실은 책임져야 한다는 게 핵심이면은 그럼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 예, 뭐 그 상관없어요. 예. 소유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책임감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책임져야 될 걸 책임 안 지고 욕심만을 부리는 그 개념 같은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특징이 소유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책임보다는 그 장부에다 막 기록만 하고 관리는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도 되고 지금 그 말로 써도 그거는 이제 동료 아니면 사유 개념이니까 예, 엮어가면 돼요. 예? 선순이니까 예. 5번이니까. 예, 그렇죠. 이건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이제 더 궁금한 거 6번으로 채워 넣으면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 때문에 저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가 하면서 이제 자기의 이제 글을 아무리 길게 써도 논리적인 규약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러면서 거꾸로 하나씩 빼면 길다 그러면 하나씩 빼서 짧게 해주면 돼요. 이게 정말 진기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기법이에요. 완전히 의문을 가지고 풀어가는 방식이에요. 이게 바로 인지 의문이라고 해요. 의문인지.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의도를 의도 문장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도 쓰는 규칙입니다. 의도 작성 규칙. 의도 작성 규칙은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 저자 아까 생애 있죠. 저자 생애 파악을 해야 돼요. 저자 생애 파악을 할 때 어디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냐면 어디서 가장 많이 보게 되냐면 연도, 지역, 가족 상황 기본이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시대 상황 이게 시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가치가 뭔지 학력 정보 그리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다음에 다른 정보 같은 거 이게 참 이 의도를 찾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비문학에서는 의도가 별로 없어요. 비문학은요 의도라고 말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냥 본인의 전문성이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뭐 이렇게 썼다 이게 큰 문제가 없는데 이 문학은 의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문학을 많이 읽고 의도 파악을 자주 하면 삶 속에서 대화하면서 상대방 의도를 계속 추론하게 돼요. 그러면 실수가 적어집니다. 인간적인 네. 경우에 따라서 작자가 네. 그냥 창의적인 욕구 때문에 그냥 단지 표현하고 싶은 경우에 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찾아내야죠. 근데 이제 이 책은 분명히 의도가 여기저기에 자료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오는데, 그리고 머릿말에 그런 거 있어요. 저자가 그냥 뭐 생각난 거 썼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럼 그거 자료를 찾아야죠. 문학평론가들이 비디오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문학평론도 창의가 좀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평론가가 쓴 게 되려 만들어준 게 많아요. 저자 생애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 책의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주제 없이는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는 지난번에 주제를 다 다뤘으니까 그러는데, 이게 순서로 본다면 이 의도가 뒤로 가야 돼요. 주제 뒤로. 네, 주제를 먼저 적고 뒤로 가야 되는데. 그 주제 파악이 쉬울까요? 의도 파악이 쉬울까요? 책은 주제 파악이 더 쉬워요. 근데 이제 소설 같은 경우는 읽어야 주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사전 정보라는 게 있죠. 책을 읽을 때. 이 책에 대한 사전 정보, 책을 설명할 때, 광고할 때 막 소개하잖아요. 왜 막 이렇게 썼다니. 그런 사전 정보들을 먼저 섭취해 가지고 쓰면은 가능하죠. 그 다음에 주제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의도, 작성, 규칙, 활용. 그럼 의도, 작성, 규칙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첫 번째가 주어를 쓴다. 주어 작성. 여기다 해볼게요. 1. 주어 작성. 2. 동사. 3. 이때부터는 이제 의문사항이에요. 뭐가 나올지 몰라, 아무도. 자, 나는 먹었다의 궁금한 사항은 무엇을이죠? 그리고 나는 갔다의 궁금한 사항은 어디에죠? 이거는 이제 정해진 게 없어. 어떤 동사가 쓰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이에 궁금한 거는 채워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교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문사항. 그럼 의문사항은 계속해서 하나가 찾아지면 3번 놓고 의문 찾아야 돼. 3번 찾았으면 3번 놓고 의문, 4번 낮았으면 4번 놓고 의문. 왜냐, 그 전에는 의문이 생성이 될 수가 없어. 그 전에는. 2번이 나와야 의문이 나와. 3번이 나와야 의문이 나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질문 학습 있잖아요. 자, 이거 하나 놓고 질문해봐. 이건 진짜 아주 초등의 초보예요. 이렇게 하죠. 이 컵은 어디서 나오냐, 이 컵은 뭐냐, 이 컵이 뭐 하는 기능이냐. 이건 완전히 초등 초보예요. 근데 진짜 질문은 하나를 묻고 그 답이 나오면 그 답으로부터 떠묻는 거예요. 이게 알고리즘 질문이에요. 학교에서 이런 거 가르치는 경우가 없어요. 모든 논문은 다 이 알고리즘 질문에 의해서 세상의 발견과 발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탐구하거나 발견하거나 발명하는 사람들은 이걸 기본적으로 해요. 예를 들어서 이중 나선형 유전자 구조를 찾았어. 그럼 뭐가 궁금할까요? 아무도 모르는 상태야. 왜 이중 나선이지? 이중 나선은 어떻게 연결돼 있지? 그 둘을 연결하는 그건 뭐지? ATGC 연기 말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놈들은 다음 유전자 복사를 하지? 이렇게 하나가 발견되면 그걸로부터 계속 질문이 나가는 거야. 이거를 탐구형 알고리즘형 질문이라고. 근데 일반적인 질문은 그냥 하나 놓고 계속 질문 던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바로 규칙입니다. 자, 여기까지 의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거 작성할 때 이 방법을 가지고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이런 그 지금 사고 자체를 한다는 것이 바로 언어 인지 기술의 핵심 지금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걸 가지고 활용하다 보면 이제 우리 이제 이번 전문가 과정에서 기술을 배울 거 아니에요? 거기서 기술을 체계적으로 쭉 배워보면 아, 이 기술이 여기 쓰였구나. 이 기술이 여기 쓰였구나 하면서 하나하나가 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이 기술까지 찾았겠어요. 얘들한테 의도 쓰라고 그러면 정말 볼만해요. 천태만상이 아주. 네. 예, 예. 그 의도 작성 규칙에 주제를 파악을 통해서 의도를 한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순서가 의도 작성보다는 네, 주제가 앞으로 가야 돼. 바꿔야 돼. 주제가 앞으로 가야 돼. 그래서 이건 순서를 좀 바꿔놓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의도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이제 이 책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작성하셔. 자, 주제 쓰기는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번부터는 그냥 제가 진행할게요. 책의 주제는 주로 먼저 제목에서 시작합니다. 제목에서 단서를 찾아요.
단서 찾기. 그러면 이쪽에서 뭐라고 하게 되냐면 무엇에 관한 책이냐. 네, 요걸 물어야 돼요. 자, 독서 쇼크는 무엇에 관한 책입니까? 독서에 관한 책이잖아요. 네. 그럼 주어가 독서가 되는 거예요. 네, 간단하죠? 무엇에 대한 책이냐, 이 책은. 자, 이 책은 경영에 관한 책이다. 근데 이 책은 경영에 관한 책인데 큰 제목이냐? 아니면 하위에 경영의 조직 관리에 관한 책이냐? 그럼 조직 관리가 주어가 돼야 돼. 알겠죠? 하위 요소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구체적인 거니까. 그래서 무엇에 대한 책인가를 구체적인 책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설정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요? 설정하면 자, 구체적인 내용을 설정하면 이것이 주어가 탄생한다. 자, 이게 이제 주어가 되는 겁니다. 자, 고수의 공부법. 무엇에 관한 책일까요? 공부법이잖아요. 공부예요? 공부법이에요? 공부법이잖아. 예, 다른 거예요, 이거. 공부법하고 공부는. 근데 만약에 공부에 대해서 써놓고 공부법을 속에다 썼다. 그럼 이제 저자가 실수한 거야. 공부법이라 해놓고는 공부에 대해서 썼다. 그럼 또 잘못한 거야. 이런 책은 읽지도 말아야 돼. 왜? 아니, 자기 글을 써놓고 자기 글의 주제 파악도 못한다는 거예요. 많아요. 제목을 붙였는데 글 지문 앞에 제목을 붙여. 제목이 글하고 안 맞아. 오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거는 출판사 편집자가 잘못된 사람 아닐까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많아요, 많아요. 아니, 마케팅이라도 하더라도요,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책의 제목이 사실, 팩트형 제목이 뭐냐면, 책 읽기의 가치라고 했어. 책 읽기의 가치. 근데 그걸 사실로 바꾼다. 이게, 책 읽기는 우리에게 정신적 고양을 일으킨다. 이게 사실 제목이야. 근데 이 제목 가지고는 사람들이 별로 호응을 안 일으킬 것 같아. 그래서 마케팅형으로 바꿔. 의문형으로. 이렇게 바꾸죠. 책 읽기 속에 들어있는 비밀. 인생의 고향이니까 쓸만하죠. 그럼 잘 궁금해하지. 그치만 이 제목과 이 팩트 제목은 연결돼야 안 돼요. 아니. 이 비밀과 이 내용은 답이고, 비밀은 의문형이잖아요. 연결되죠?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야. 근데 책 읽기 비밀이라고 마케팅 전략을 쓴답시고, 책 읽기 속에 다른 형태로 마케팅 전략으로 해가지고 다른 형태로 썼다. 그러면 이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의문형을 쓰더라도 이 답이 나오게끔 써야 이 제목은 가치가 맞는 거고, 안 그러면 틀린 거예요. 단어법으로 책 읽을 필요 없다, 뭐 이런 지루하면. 네, 만약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 내용이 안 맞는다. 그럼 이제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 돼요. 요즘 영어 제목 중에 영어 공부할 필요 없게 하지 마라 이제 있어요. 예, 그런 경우는 이제 그 단어법을 써서 쓰는 거 형태인데, 그런 경우는 이제 주제 파악을 우리가 다시 해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네, 예. 이렇게 공부하지 마라 그런 책이겠죠. 어쨌든 그러면 고수의 공부법, 이게 고수의 공부법은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럼 이제 동사가 나와요. 두 번째. 주어에 맞는 동사 설정. 자, 주어에 맞는 동사를 설정하면 이제 독서 쇼크 같은 경우는 있죠. 독서 쇼크 전체 흐름이 이렇게 독서하면 우리가 인재가 될 수 있다 이거거든요. 예, 독서는 인재가 될 수 있다.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주어가 3인칭인데 될 수 있다는, 우리는 될 수 있다가 돼야 되는, 독서는니까 만든다고 해야지. 독서는 만든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어린 왕자에서는 동사에서는 이제 주어에 맞는 동사를 찾아야 되니까 이 책에 저자가 하고 싶은 이 책을 통해서
통해 전달하려는 핵심을 동사로 설정한다. 예. 그 다음에 나머지 3번은 의문입니다. 주어, 동사 사이의 의문, 탐구. 예. 그럼 이제 주어 동사의 의문이 나오겠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독서는 만든다. 뭐가 궁금하세요? 무엇을? 그렇지. 무엇으로지? 독서는 만드니까 무엇으로? 예. 그러니까 만든다. 무엇으로? 인재로. 무엇을? 우리를. 그렇죠? 우리를 인재로 만든다. 그럼 뭐가 궁금하세요? 어떻게? 그렇죠. 그럼 이제 문일지식 관주의보 이게 책의 설명이니까 이 세 가지 독서하는 거죠. 예. 그럼 이 세 가지를 어떻게로 넣을 수도 있고 주어 앞에다 넣을 수도 있죠. 문일지식 관주의보 일필이지 이거를 이제 독서 기술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올연 독서 기술은 이렇게 하면 올연 독서 기술은 우리를 인재로 만들 수 있다. 아니면 독서는 올바른 방법, 올바른 올연 독서 기술을 사용한다면 인재로 우리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문을 순서대로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순서에 따라 의문의 해결. 이게 지금 이제 주어를 찾는 과정입니다. 주제 문장 쓰기 절차. 이렇게. 그럼 이제 규칙이 있겠죠? 요게 이제 쓰기 기본 규칙이고요. 규칙입니다. 그럼 이제 2번은 이제 실제로 어린 왕자 주어가 되겠죠? 주제문. 어린 왕자는 이것도 똑같은 형식입니다. 1번. 예, 저자는 이제 아니고 이건 어린 왕자는이겠죠. 2번 동사는 돌아갔다. 자, 궁금한 건 어디로요? 자기 별에. 자기 별에 돌아간 겁니까? 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장미에게 돌아갔죠. 자기 별에 있는 장미에게 돌아갔어요. 자, 뭐가 궁금해요? 왜 돌아갔는지. 그렇죠? 왜 돌아갔냐면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 뭐죠? 네? 그게 어떤 책임을 그러니까 어떤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스토리가 그 내가 돌아왔던 떠났던 스토리 그 다음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지? 그럼 여행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가 다 들어가야 돼. 그럼 순서대로 한다면 뭐가 먼저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어떤 책임이 먼저겠죠? 예. 장미를 내버려둔, 그죠? 홀로 내버려둔 장미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해 하고 오가 되겠죠. 그럼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지? 예, 그렇죠. 예, 그냥 여행. 예. 여행 과정에서 뭘 깨달아요? 관계와 책임의 소중함을 깨달은 관계와 책임의 가치를 깨닫고 나서 홀로 내버려둔 장미에 대해 책임을 지기에 자기가 있는 장미에게 돌아갔다. 이 정도 되면 이제 다 나왔죠. 그럼 이제 너무 길다 그러면 번호만 빼면 돼요. 6번 빼고 5번 빼고 이렇게 하면 핵심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네, 아주 깔끔하게 나오죠. 네, 이것이 바로 주제 문장 쓰는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처음에 해서 안 된다고 또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면 이 방법을 가지고 계속하면 그게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4번 또 5번이 이거는 먼저 쉬운 거니까 4번에서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줄거리를 윗주제를 중심으로 5 내지 10줄로 쓰시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냐면요. 주제 문장이 있고요. 위에 걸 가져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한번 써봅시다. 그리고 여기서 구조를 써야 돼요. 구성. 간단한 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한 줄 구성으로 쓰면 돼요. 자, 장미와
갈등, 그 다음에 장미와 이별, 갈등으로 인한 이별, 갈등과 이별, 그 다음에 여행, 소행성의 여행과 발견, 그 다음에 지구촌에 도착하죠. 지구촌의 지구에서 그리고 여행. 지구 여행과 발견, 그 다음에 책임지기 위해서 이제 돌아가는 거, 책임을 위한 귀환, 귀환했다, 돌아왔다는 거고, 돌아갔다는 거니까 회귀, 돌아갔다. 귀환은 돌아왔다, 돌아갔다, 돌아가다. 돌아가다를 기원으로 표현해서 말해요. 그럴까요, 그냥? 귀환으로 갈게요. 자, 이렇게 하면 구성이 돼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 주제를 부각하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 쓰는 건 어렵지 않겠죠? 예, 줄거리니까 장미와 어떤 갈등이 있었고, 예, 분량에 따라서 이거 써주면 됩니다. 예,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드는 게 이 줄거리를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거 아니면 이제 막 그냥 글이 이쪽 저쪽 흩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책을 읽은 후에 발견한 사항과 사항을 아래 보기처럼 제목과 설명으로 나눠 쓰시오. 이게 뭐냐면 모든 느낌은 발견에서 나와요. 일상적인 것은 느낌이 안 나오죠. 일상은 느낌이 없습니다. 어디 강가에 처음 가면 와 너무 멋있다 이런 느낌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이렇게 쓰면 돼요. 이것도 찾을 때 요 구조를 가지고 찾으면 좋아요. 이 부분에서의 발견, 이 부분에서의 발견, 이렇게. 그러면 제일 먼저 제목을 앞에 적습니다. 그러면 장미와의 갈등과 이별, 여기서 하나 찾아보자. 그러면 여기 이제 발견을 찾는다는 것도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그냥 떠오르는 걸 찾는 것은 아마추어. 찾을 수 없는데 찾아내는 게 프로예요. 발견이라는 것은요. 아마추어들은 시상이 떠오를 때 쓰죠. 프로는 써야 할 때 쓰는 거예요. 예. 쓰고 싶을 때 쓰는 건 아마, 써야 할 때 쓰는 건 프로예요. 아마 그런 말이요. 그래서 돈 버는 사람은 언제든 쓰라고 하면 써야 돼. 예. 써야 돼. 예, 그게 프로예요. 써야 할 때 쓰는 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없던 것도 알아내. 그래서 지금 알아내기 위한 발견이 필요한 거예요. 그 발견의 절차가 바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예, 발견의 절차죠. 예, 앞에서 구조를 한번 봅시다. 장미와 갈등의 이별입니다. 그러면 갈등의 이별이라는 주제를 놓고 본다면 갈등의 내용이 뭐지? 그 다음에 이별 과정이 어땠지? 그때 이별의 상태에서 마음은 어땠지? 예. 그들은 이별할 때 뒤에 닥칠 일들을 어떻게 생각했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부가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먼저 만듭니다. 내용을 먼저 생각하고 제목을 붙여요. 그러니까 제목을 먼저, 글을 먼저 써도 되죠. 그러면 이제 컨셉을 이렇게 해봅시다. 어린 왕자는 그 장미가 막 덮어달라고 그러고 막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려달라고 막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의도를 파악을 못했죠. 예. 결국 의도 파악의 실수가 엄청난 그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의도 파악에 실수했죠. 사람은 의도를 잘 드러내지 않는다. 장미도 의도를 드러내지 않고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너한테 그 우산을 쓰게 우산으로 보호해달라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냐. 장미는 비를 맞는 게 좋다. 근데 왜 우산을 쓰여달라 했더니 그대로 있으면 되는데. 너의 관심이 필요했던 거잖아. 결국 의도 파악의 실수는 이제 발견이니까 의도 파악의 실수는 모든 갈등의 원천이다. 이렇게 하면 제목이 하나 되죠. 그러면서 여기다가 이제 발견 내용을 쓰죠. 네. 장미의 요청이
어린 왕자에게 관심을 받고 싶다는 욕구였는데 이를 간과하고 결국 서로에게 아픈 상처를 남겼다. 이렇게 정리하면 하나의 발견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구조들을 중심으로 써 나가면 아주 중요한 부분 여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아내야 할 때 알아내는 것이 프로다. 네.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쓰면서 안 떠오르는데요. 이 말 하면 안 된다고. 이게 지금 그 훈련이에요. 안 떠오르는 데는 없어, 여기서는. 여기서요. 처음에 구조를 볼지 모르는 분들이 구조가 이제 스토리 덩어리 있잖아요. 덩어리를 제목하면 안 되는 구조예요. 예. 예. 그래서 덩어리를 제목으로 만들어라. 그럼 구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스토리가 변하는 시점을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됩니다. 6번, 이 책을 읽으면서 세운 계획이나 궁금한 점을 아래 보기처럼 쓰시오. 계획, 질문. 여기 보면 1번이 의견의 요소입니다. 크게 나눠서 원래 전체는 발견, 그 다음에 느낌, 그 다음에 계획, 질문. 요 의견의 요소가 4가지밖에 없어요. 엄청나게 많을 것 같죠? 이제 나머지는 다 하위에 들어가는 거죠. 4가지입니다. 그래서 발견은 위에서 썼으니까 발견과 여기서 발견한 사항 썼잖아요. 여기서.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3가지만 쓰면 되죠. 느낌, 계획, 질문. 예, 그렇게 해서 의견 쓰기를 하면 됩니다. 의견 쓰기는 위에 있는 방식으로. 대체로 발견해서 느낌이 나온다고 그랬죠. 질문이나 느낌이나 그 계획이 나오거든요. 방금 앞에 우리가 이거 의도 파악의 실수는 모든 갈등의 원천이다. 그럼 여기서 몇 가지가 나올 수 있죠. 와, 내가 그동안 의도에 대해서 너무 무신경했구나.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만 생각했지. 그럼 그것도 여기 쓰면 되겠죠. 예. 느낌. 느낌 해가지고 그동안 내 삶을 돌아보니까 상대방의 행동이 미치는 나의 영향, 나에게 미치는 영향만 생각했지 그의 마음을 읽으려는 태도가 너무 부족했구나. 예. 그러면 느낌으로 해서 상대방의 요구에 대한 나의 요구가 미치는 영향 때문에 의도를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한다. 그러면 반성은 어디에 들어가죠? 계획에 들어가는구나. 예. 반성은 계획에 들어가. 예? 그동안 내가 이해했던 것을 네. 이것도 인지순으로 해주죠. 나는 그렇게 나는 반성한다. 예, 무엇을?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죠. 예. 이렇게 해서 여기 제목을 예. 반성한다는 계획에 들어가요. 예, 반성이 계획이에요. 예, 계획은 반성, 그 다음에 계획, 실천 이 3가지가 묶여서 되는 거거든요. 반성에서 뭔가를 액션이 나와야 되는 게 계획이에요. 반성으로도 계획, 반성만 가지고도 계획 안에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느낌하고 차이점을 좀. 느낌은 감정이에요. 그거는 다음에 한번 더 하죠. 시간이 없으니까. 느낌은 기쁨과 슬픔 2가지예요. 기쁨에는 다시 6가지 하위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어린 왕자가 돌아간 걸 보고 나는 어린 왕자가 돌아갈 때 죽어서 돌아갑니다. 그거 알죠? 그 개미한테 물어달라고 하죠. 죽음이에요. 희생이죠, 희생. 자기가 희생됨으로써 돌아가요. 별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죽음으로써 희생되고
장미한테 돌아가는 수순이에요. 그러니까 희생을 통한 장미에 대한 책임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린 왕자의 책임이란 희생이었구나. 책임이란 희생이었구나.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내가 감동이죠. 그러면 기쁨 요소에는 첫째 호감, 그 다음에 공감, 호감, 그 다음에 감동, 감탄 이렇게 쭉 나간단 말이에요. 그 중에 감동에 속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느낌하고 이제 써볼게요. 여기다가 3, 느낌, 감동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게 메타인지예요. 내가 지금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어떤 느낌인지를 위해서 보는 거예요. 지금 구조적으로. 그래서 느낌, 감동은 어린 왕자의 이 책임에 대한 감동. 어린 왕자가 장미에게 돌아가는 것은 바로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해도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의견 하나 쓰는데 이렇게 복잡하냐고 묻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느낌에도 구조가 들어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의견 쓰게 됩니다. 나머지는 소감 쓰기입니다. 소감 쓰기는 예. 지금 우리가 흔히 의견에서 의견의 요소에 4가지가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발견을 따로 뽑아내신 거는 그만큼 중요성이 더 크기 때문에. 네, 이제 이 발견에서 좀 많이 찾아내라고. 네. 먼저 발견만 좀 많이 찾아내라. 왜냐면 발견을 못 찾아내면 뒤에 쓸 게 없어. 저도 예. 가르치면서 원래는 느낌 발견, 의문, 계획을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하니까 발견을 딱 한 개 쓰고 말아요. 말아요. 그러면 뒤에 쓸 게 없어. 별로. 그래서 근데 느낌은 많아. 예. 느낌은 많아 애들이. 일주일 동안 한 주간을 써봐보면은 근데 놀아서 기뻤다, 뭐에서 수상했다, 이 패턴이거든요. 근데 발견에 포커싱 맞추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예, 발견은요 무조건 뒤에 느낌과 계획과 의견들이 다 따라와. 발견이 오면. 그래서 발견이 중요해요. 예. 발견 없으면 피상적인 느낌만 계속 쓰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없음으로 해버리고. 네, 없음으로 해버리죠. 대박. 그러니까 발견을 이거는 프로답게 알아내라. 지금 연습이니까 알아내야 돼. 지금 우리가 프로가 아니겠지만 연습이니까 알아내는 거 일부러 더 써야 된단 말이에요. 아는 거라도. 네. 그렇게 정도. 마지막은 이제 소감 쓰기인데 소감은 주제를 먼저 쓰고 제목은 제일 마지막에 씁니다. 주제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형태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수준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이제 낮춰야죠. 예. 나는 감상을 쓰겠냐, 편지를 쓰겠냐, 분석을 쓰겠냐, 수필을 쓰겠냐 이렇게 이걸 선택하고 여기에 맞춰서 아웃라인을 짜야 돼요. 만약에 편지로 쓴다면 순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대상이 있겠지. 누구에게 라는 걸 정해놓고 인사말, 그 다음에 핵심어를 쓴다든지 아니면 왜 내가 이 편지를 쓰는 동기를 쓴다든지 이 머릿속에서 구조를 짜야 되는 거예요. 네, 감상이라면 이제 대상이 없으니까 감상에 주제를 먼저 쓰나 이건 이제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구성이 필요해요. 감상 쓴다 어떻게 쓰면 가장 잘 쓸까? 제일 멋진 감상은 앞에다가 내가 이 책을 읽으면 충격받은 이야기라 그냥 스토리 속에서 하나 뽑아다가 탁 넣는 거야. 어린 왕자의 귀한. 그의 귀한은 우리 인류에게 희망이었다. 이렇게 딱 하나를 썼다고?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 이건 이제 추출이죠. 추출해서 중요한 핵심 스토리를 하나 넣고 밑에다가 그 스토리에 대한 나의 느낌, 그 느낌에 대한 나의 의견, 계획은 뒤로 가면 좋으니까 여기서는 발견. 이런 식으로 구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감상문도 구조가 필요해요. 왜 이걸 알게 되냐면 꿈미학교 때 우리가 전국 독후감을 다 쓸었는데 제가 그때 독후감 쓰는 법을 개발을 했어요. 전국의 유명한 독후감, 상 받는 독후감을 보니까 그 안에 패턴이 있는 거야. 그 패턴을 찾아가지고 패턴을 1, 2, 3, 4 쫙 해갖고 하나씩 골라가 쓰라고. 다 상 받아.
보통 독후감 패턴이 없다. 그냥 생각난 대로 쓴다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예, 패턴이 주어지면 훨씬 더 좋은 글이 되죠. 지금 제가 혹시 그러면 이거 독후감 쓰는 법을 공유를 할 테니까 그거 보시고 한번 그걸 참조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잊지 않도록 챙겨주세요. 예, 이렇게 해서 의견 쓰기로 가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의견 쓰는 기술이라는 책이 우리 책에 있습니다. 자료가 보여드릴게요. 의견 쓰기 기술 여기 있네요. 요게 이제 의견 쓰기 기술입니다. 예, 느낌 쓸 때 느낌의 요소, 기쁨의 요소, 슬픔의 요소, 그다음에 발견 쓰기, 부족 정보, 부재 정보, 오류 정보, 세부 정보 이렇게 6가지. 의문사항 쓰기, 질문이죠. 그다음에 계획 정보. 예, 이렇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체계화가 되겠죠. 요거를 이용하게 되면 훨씬 더 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좀 시간이 갔지만 이렇게 하나씩 우리가 그냥 격식 없는 그냥 토론, 막 생각나는 거 얘기하고 하는 그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좀 체계적인 독서와 체계적인 생산형의 독서가 되려면 이런 것들이 돼서 역량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예, 생산 역량형, 역량 생산형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다.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는 리더급이고 앞으로 지휘할 팀이니까 그렇지만 하루에다 그냥 요거 다 해놓으면 독서 모임에서 안 나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표가 그렇죠. 이걸 듣고 예. 쉽게 풀어내는 이제 이거 쉽게 풀어나가는 이제 저희 목표입니다. 그렇죠. 예. 이것을 할 때는 오늘은 의견 하나만 써보는 훈련하는 거고 다음 주에는 그다음에 방법 발견 쓰는 거 해보는 거고 이렇게 가야지. 그래야 1년 12달 풀어먹을 거 아니에요. 공물 그렇습니다. 공부. 그러면요. 네. 활동할 때 보면은 심플한 포맷 도구 가지고 누구나 그냥 참여하게 하고 사실은 책을 안 읽고 와도 그 다음 주 참여하게 하고 이런 게 돼야 이게 몸 지속성이 있거든요. 그런 라인을 하나 두고 네. 이제 이거 하나씩 그래서 이제 요것도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본계적 같은 건 진짜 쉽잖아. 그냥 뭐 생각나는 거 써라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제 우리도 그 첫 단계에서는 그렇게 들어가면 돼요. 네. 첫 단계에 그렇게 들어가면 되고 그래서 이 부분들 이것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오늘 설명하니까 어렵지. 그냥 요거 쓰고 나서 이유에 대해서 써봐. 주제 써서 와봐. 뭐 틀리거나 맞거나 상관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씩 가르쳐 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 방법은 우리가 좀 더 찾아보도록 하고 일단 여기서는 제가 기술을 계속 전수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지 만들어 보면 되죠. 지난 과정에 주제 파악이 나오면서 네. 굉장히 어렵게 느꼈던 분들이 네. 모든 과정을 들으면 저렇게 하는구나.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예. 지난주에 근데 이렇게 안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독서 모임에 왔던 사람이 주제 파악 해봐라 해서 막 어려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더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근데 주제 파악 기술을 가르쳐 준다. 뿌듯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쉽게만 간다라는 것은요. 쉽게 갈 수 있는 모든 흐름은 있지만 거기서 기술을 하나씩 하나씩 해서 자기가 성장하고 있다는 이것은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방금 저희 팬데믹 모여서 예. 이거 저는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죠. 예. 왜냐면 같은 걸 보고 예. 표정을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배울 게 많구나 그 네.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그냥 생각 없이 자기 생각 그냥 얘기하고 끝나는 거. 일반적인 독서 모임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주제나 기준을 주고 그걸 가지고 탐구하게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기준을 뒤에서 설명해 줘요. 이건 달라요. 진짜 쉽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독서 모임은 그런 방향으로 성장형으로 가자는 거. 네. 됐죠? 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다음 주 과제 안내할게요. 아이고야. 예, 생각을 못했네. 예. 예. 다음 주 과제 안내할게요. 다음 주에는 이제 개인 독서 발표를 어떻게 할 건지도 안내를 할 겁니다. 이제 어떻게 개인 과제를 설정하고 전문성을 어떻게 나가 연구해 갈 건지, 그래서 이걸 조수로 바꿀 건지를 여러분도 하나씩 선택한 이런 것이 이제 단계적으로 다 지금 하나씩 하나씩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해 가고요. 다음 주입니다. 공통도서는 갈매기의 꿈입니다. 갈매기의 꿈이고 오늘 배운 거 이 방식으로 예. 다음 주에는 풍성할 거 이거 해오면 그 찾기 위해서 했던 그 시도들을 보면서 아주 재밌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의견 과제 포맷 가지고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독서 모임 중 하나 선택해서 발표하는 거 있죠. 그거 하나 지난번 유재욱 원장님이 하나 해주셨는데 다른 분들도 한번 인터넷 치면 나오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조사해서 발표하면 되겠습니다. 요거 2개만 가지고 다음 주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제 안 하시면 페널티 없나요? 이제 다음 운영 규정이 나올 겁니다. 곧. 예, 지금 이제 3회차니까 곧 한 달 안에는 아마 운영 규정이 나올 겁니다.